안녕하세요, 리뷰대시입니다. 오늘은 티스토리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링크를 많이 넣으시는데, 링크를 넣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점과 링크도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 최적화라는 부분은 항상 검색 엔진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을 최적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요 내용은 이제 출처가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 있는 사이트 최적화 부분에 있는 간단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은 있으실지 몰라도 요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앵커 텍스트란 웹 문서에서 다른 웹 문서나 사이트를 소개하는 링크에 사용되는 텍스트 또는 키워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링크를 갖다가 넣을 때 이 링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달라, 이 내용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요. 자, 그 전에 간단하게 이 내용 잠깐 얘기 드려보고 갈게요. 링크도 아무 링크나 다 내 블로그에다 달다 보면은 링크의 목적지가 없어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부분도 검색 엔진에선 좋지 않게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 듣보잡 링크를 막 내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걸어 두시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링크 글을 쓸 때는 그만큼 괜찮은 사이트를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취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링크라는 게 세상 아무나 내 글을 갖다가 백링크를 해주질 않으니까 백링크가 그만큼 유효하게 검색 엔진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실 건 아니지만 링크의 목적지가 깨지는 거는 좋지 않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애매한 사이트나 애매한 주소를 소개를 할 때는 링크를 달지 않고 그냥 링크 주소 소개? 그냥 주소를 긁어갈 수 있게 이 정도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만한 내용은 크게 아닌데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글을 쓸 때 링크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보시면 요거는 이제 티스토리 글쓰기 페이지고요. 신형 페이지죠. 구형 페이지가 아니고, 구형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링크를 넣었을 때 여기까지 이제 노출이 되는데, 신형 페이지는 여기서 엔터를 치면 요 밑에 이제 좀 깔끔한 클릭이 가능한 창이 이제 별도로 배너형으로 붙게 되죠. 자, 이렇게 링크가 달렸을 때 요거를 우선 HTML로 들어가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요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게 주소, 요게 이제 목적지 링크 주소가 요렇게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붙는 건데요. 조금 더 확대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요만큼이 이제 링크 목적지로 가는 거고, 요만큼이 이제 앵커 텍스트가 되는 건데, 요 부분을 요 링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원킹 376번 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다시 일반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변경한 그대로 이렇게 바뀌어 있죠. 즉, 이게 요 앵커 텍스트라는 게 내가 변경을 해서 사람들의 내 글을 보는 사람들한테 이 링크에 대한 소개, 링크에 대한 설명, 그 문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게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검색 엔진이 이 링크를 이해하게 해주는 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앵커 텍스트는 사람에게나 검색 엔진에게나 이 링크를 설명하기 위해 부여된 그런 설명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 그냥 링크가 이렇게 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376번 링크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넣었다고 봐요. 자, 요 상태에서 제가 이번엔 반대로 여기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요게 한 번에 다 잡으면 링크가 사라지고요. 똑같이 넣어볼게요. 주영킹 376번 글입니다.
요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까로 바꿀게요. 까로 바꾸고 이렇게 앞뒤 또 이번엔 지워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엔터 치면 똑같은 게 어쨌든 이렇게 살죠. 즉 링크는 바뀐 게 아니에요. 자, 링크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보시면 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좀 전에 변경을 한 내용은 여기 있는 요 내용인데요. 링크는 바뀐 게 없습니다. 링크는 바뀐 게 없고요. 뒤에 있는 앵커 텍스트, 이 설명을 하는 앵커 텍스트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 저 바깥쪽에 나가서 바꾸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링크를 가지고서도 다른 설명을 부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링크를 달 때 검색 엔진이 기본적으로는 이 앞에 붙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내가 아까 여기 넣었을 때 그냥 붙여넣기를 할 때 자동으로 생성된 링크 주소가 이렇게 HTML로 생성이 됐죠. 요 뒤에 있는 요 앵커 텍스트 부분만 내가 이 링크를 설명하는 글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앵커 텍스트가 자동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지금 376번 걸 만약에 이렇게 있다 쳤을 때 만약에 요 이전 글러키를 지금 현재 사용하시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전 글러키를 넣으면 안 되나요?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앵커 텍스트랑 똑같은 게, 만약에 이걸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지금 이 글 제목, 이게 지금 글 제목이 바로 이렇게 붙잖아요. 지금 이게 앵커 텍스트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링크를, 별도의 링크를 외부에서 가져올 때는 여기에 지금 주소가 자동으로 붙었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앵커 텍스트를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앵커 텍스트를 내가 작성을 해준 거고요. 이 차이를 지금 조금 난해하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걸 조금만 이해를 잘 하시면 적절하게 앵커 텍스트를 적절하게 검색 엔진 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앵커 텍스트를 직접 계속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해도 되고, 요걸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요 배너는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잘못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요 아래에 이렇게 배너가 생성을 안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요 한 줄만 생성을 하셔야 되는 줄 아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요 한 줄만 생성이 돼도 되고요. 요 아래에 이렇게 엔터 쳤을 때 바로 생성되는 요 배너까지 생성이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생성을 해도 되는 거고요. 두 개 다 생성을 해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 이제 좀 전에 생성했던 이제 자동으로 가져온 거, 요거는 어떻게 생성되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거 지금 방금 전에 생성한 링크, 자, 이렇게 붙었고, 요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요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 보시면 요 링크가 붙였고, 앞에 이렇게 코드가 붙었다는 거, 요 링크 코드는 잘 붙었고, 요 뒤에 요게 이제 앵커 텍스트인데, 자, 요거를 한번 변경해 볼까요? 한마디로 줄여보면 뭐 이렇게 바꿔볼게요. 바꾸고 다시 기본 모드로 나가보면, 자, 바뀌어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걸 쓰셔도, 어느 방법을 쓰셔도 다 돼요. 다 되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 취지로 얘기 드린 내용은, 이 링크를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는 요 파란 요 글이 내가 지금 넣은 링크를 설명하는 텍스트다. 링크의 설명 텍스트다. 이게 앵커 텍스트가 돼서 최적화가 되는 링크를 넣어준 거다 라고 결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게, 이 배너를 나오게 엔터를 쳐서 이 배너가 안 나와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육안상으로 좀 더 노출이 좋게 보이려고 요게 생성되도록 하는 것이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링크와 앵커 텍스트만 이렇게 노출이 된다 해서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요 방법들은 다 모두 똑같고, 마지막으로 요 이전 글러키를 써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건 없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자기 글에 맞는, 블로그에 맞는 성향의 링크 넣는 방법을 이용을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앵커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어쨌든 링크는 잘 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된다,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넣으면 좋다, 이렇게 넣으면 안 좋다, 솔직히 그거는 없고요. 단순하게 이 앵커 텍스트를 어떻게 설명을 또 만들어 넣느냐, 요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것도 사람마다 블로그마다 케이스별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게 개인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이게 링크도 최적화라는 걸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영상 도중에 저희 아이가 떼쓰는 목소리가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